안녕하세요. 임표당입니다. 내신 학습법에 대한 소개 영상을 좀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아마 지금 1학년들이 아마 주로 이걸 들을 것 같고, 뭐 2학년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내신 공부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가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고, 더해서 약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가 좀 막막한 경우가 있을 거라, 일단 내신에 집중해서, 뭐 수능 얘기는 안 할 거고, 내신에 집중해서 어떤 식으로 보는 게 나을지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한번 듣고 꼭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국어 내신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얘들아, 내신은 내신이야. 어쩔 수 없이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는 명백하게 다를 수밖에 없고, 왜냐면 문제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물론 학교마다 문제 스타일은 아주 상이하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습니다. 당연하게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고요. 당연하게 거기에 더해서 이것과 별개로 뭔가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당연하게 나올 거고요. 여기 학교에 따라 가지고 암기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수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에서는 내가 모르는 작품을 새롭게 접근을 해서 그 모르는 것부터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처음 보는 작품을 푸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내신 쪽으로는 그렇지 않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심지어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좀 사소한 부분까지 디테일까지 챙겨야 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인 지문이나 아니면 뭐 외부 지문이라든지 보기에서 뭔가 처음 보는 게 나왔을 때 그런 것도 접근할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을 기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1번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바로 1번인데, 내신은 어쩔 수 없이 내신이 아니라 내용 복습은 다다익선이라고 적혀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알아. 내신 공부 진짜 지루한 거, 국어 진짜 최악이야. 왜 최악이냐면, 예를 들어 뭐 소설 같은 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소설을 사실 한 번 딱 배우고 나서 혼자 한 번 읽어봐. 그럼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보이거든. 다 이해됐고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내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 예를 들어 소설이라고 치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많은 학교들에서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소설에 어휘 같은 것들이 있잖아. 이런 어휘 같은 걸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걸 볼 땐 어휘 문제가 사실 거저 주는 거에 가깝단 말이야. 근데 내신 어휘 문제는 그렇지 않지.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 놔. 혹은 정답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막 단어 하나만 살짝 바꾸어 놓는단 말이야. 아니면 완전 비슷한 말로 다르게 적어 놓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이해하셨지? 단순하게 한번 쓱쓱쓱 읽어본 다음에 다 이해했네, 나 이제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의 이해와 숙지, 이때 이해와 숙지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숙지가 중요해. 알겠죠? 대충 보고 이 내용 이해했다, 시험 봐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내신에서는 거의 시험 범위에 대한 완벽한 숙지. 좀 극단적으로 내가 이제 애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야 여기 어디야 하면, 아 이거 자습서 어디쯤에 어디 나와 있던 내용인데 까 기억날 정도로, 까지 기억날 정도로. 뭔지 아시겠죠? 많이 보다 보면 어디에 무슨 내용이 대충 적혀 있었다까지 기억에 남거든. 실제로 그런 식으로까지 공부를 해달라고. 지루할 수밖에 없어. 왜?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니? 수학은 어려워 그냥. 그렇잖아. 국어는 어렵지 않아. 대신 양이 많고 반복해야 되고 쓸데없이 외워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야. 하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안 하는데 내신 성적이 잘 나온다? 물론 안 해도 잘 나온 친구들이 있겠지. 그런 친구들은 이 영상을 안 볼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니?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 성적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고민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루할 정도로 봐야 돼. 아시겠지? 자, 다음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죠.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내용 복습에 최선을 다합시다. 추가로 연결되는 게 2번입니다. 잘 봐. 문제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문제풀이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100배, 1000배, 만배 중요하다고 적혀 있잖아. 이거 설명 한번 해줄게. 얘들아, 문제풀이 얘기해 줄 테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 이제 나도 학원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학원들을 보면은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학원들 되게 많거든. 특히나 이제 지역마다 좀 느낌이 다르겠지만
어떤 그 동네에 있는 보습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것도 있어. 뭐 작품 하나당 문제 300문제씩 막 남겨서 풀려. 야, 숙제 안 해왔어? 그럼 막 혼낸 다음에 무조건 붙잡아 놓고 밤 10시까지 막 풀려. 11시, 12시까지 풀려.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있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거의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문제풀이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수능 모의고사 문제풀이라는 건 80분 동안 문제를 45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제약 속에서 문제풀이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인 요소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풀지가, 뭘 먼저 풀지, 이때 어떻게 할지, 그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전부 다 약간 전략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 야, 근데 내신 문제가 뭐가 얼마나 달라? 안 달라. 특히나 학교 기출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있겠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자습서든 평가 문제집이든 뭐 아니면 기타 등등 무슨 사이트에 있는 문제든 뭐든 간에 사실 내신용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략 진짜 많아도 한 작품당 30에서 50문제 정도 풀어보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반복이야. 어차피 비슷한 내용들 계속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가 딱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반성 좀 해봐. 문제풀이 즐겨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나는 문제를 많이 푸는데 성적이 안. 문제를 많이 푸니까 안 나오는 거야. 문제를 많이 풀면 안 돼. 뭐 하자? 내용 공부해야 된다니까? 얘들아,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건 있잖아. 그런 거야. 나는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애들한테 내신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기 싫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은 거야. 지루하고 힘들거든. 이거 또 보고 또 보고 아는데 또 귀찮거든. 이거 하기 싫은 거거든. 사실 이걸 하기 싫은데 공부한 느낌은 갖고 싶단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문제 푸는 거야. 왜? 내신 문제 어렵지 않거든. 한 50문제 풀어? 그럼 아마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면 그 중에 한 40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출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지. 40문제 이상 맞췄네? 80점 이상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혼자서 이제 자기 만족하는 거에 가깝다니까. 뭔지 아시겠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과연 실질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아마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뭐 하자? 문제는 최소한을 풀면 돼. 이런 유형이구나, 이런 스타일이구나를 알기만 하면 돼. 거기에 더해서 해야 되는 건 이 지루하고 지루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셨지? 공부에 국어에 재능이 없는데도 성적이 고득점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지금 너희는 모르겠지만 다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루함을 견뎌내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지? 그래서 문제풀이 집착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의미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풀 거면 뭘 푸냐? 2번입니다. 문제풀이의 기본은요. 학교에서 참고하는 문제를 풀어야겠지. 나도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해봤었지만 어차피 교사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제재는 뻔해. 교사 입장에서 무슨 사이트에 있는 무슨 막 블로그에 있는 문제를 참고하겠어? 그런 거 절대 참고 안 합니다. 참고하지도 않고 참고해서도 안 되고, 참고할 건 뭐다? 당연하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 자습서에 실려 있는 문제 더하기 출판사에서 공식적으로 출간한 평가 문제집 문제 더하기, 이건 모르는 사람 많던데,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 그럼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소단원 평가, 중단원 평가, 대단원 평가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요 문제 3가지야. 여기까지 3가지 풀어도 벌써 50문제 넘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풀어주면 돼. 이건 기본이야. 특히 출판사 홈페이지 문제 있지? 이거 꼭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내가 잘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이제 교사 인증 아이디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다운을 받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 학부모 아이디로 만들면 아마 다운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운받을 수 있다면 다운받으시고, 혹시나 안 되면 뭐 너희 선생님이라든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어쨌든 출판사 홈페이지 문제까지 해서 같이 풀어주라. 밑에 나와 있는 게, 만약에 여기에서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많이 틀려.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문제를 풀어봤는데 많이 틀리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는 거야, 사실. 여기로 가는 거야, 다시. 그렇다고 더 많이 푸는 게 아니야. 근데 열심히 공부를 계속 했어. 근데 이 작품이 유독 좀 더 풀어보고 싶어. 그럴 수 있거든. 요 작품만 따로 풀어보고 싶어. 그럴 때에는 이제 국어 관련 사이트들이 있긴 있습니다. 몇 군데가. 뭐 유명한 사이트들이 몇 개 있는데 얘기는 안 할게. 그런 사이트들의 변형 문제 같은 것도 풀어볼 여지는 있어. 하지만 이거는 최후 순위.
중요한 건 요 세 가지. 자습서, 평가 문제집, 출판사 문제. 이해되시죠? 자, 다시 1번이 우선이야. 1번 끝내고 나서 2번으로 넘어가는 건데 2번이 만약에 풀어봤는데 문제가 틀려? 그럼 다시 1번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하게.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이어서 국어 내신 공부 방법의 세 번째입니다. 학교 수업. 당연하겠죠. 학교 수업. 학교 수업 안 듣고 인강이나 학원 들으면서 성적이 왜 안 나올까 고민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거리입니다. 학교 수업은요,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죠? 내가 정말 많은 애들을 가르쳐 봤는데 그 중에서 학교 수업을 안 들으면서 내신 성적이 잘 나온다? 그건 둘 중에 하나야. 진짜로 애가 정말 완벽하거나 근데 이런 경우는 없어 사실. 두 번째,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시험과 너무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웬만한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친 걸 베이스로 가르친다 시험 문제 낸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수업은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돼. 심지어는 내가 수업 때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수업 때 얘기한 것과 학교에서 가르친 게 다를 수도 있거든. 무조건 학교 수업이야. 심지어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학교에서 가르친 것과 평가원 해설이 다를 수도 있어. 심지어. 그래도 학교 수업이 우선이야. 당연합니다. 내신 때는 선생님은 신이야. 이해하셨지?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쌤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무조건 들으셔야 된다.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용적인 것도 중요해.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학교 수업을 안 듣는 정도의 공부 자세를 가진 애가 1등급이 나올까? 안 나올걸? 자세의 문제기도 해, 이건. 뭔지 아시겠죠?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공부에 자세가 있다고. 최소한 그런 자세를 따라가야겠지. 아시겠죠? 기본이면서 예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학교 수업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업 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학교 수업에 따라 다른 경우들은요. 나도 이제 수업할 때 필기할 때 이런 거 꼭 확인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반드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건 수업 듣고 좀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 읽어보시면 국어는 어쩔 수 없이 해석 가능의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해석의 여지가 있어 학교 수업을 참고해야 하거나 학교쌤께 질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걸 따로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쭉 읽어봤는데 학교 수업과 내용이 달라. 아니면 자습서 내용과 내가 가르친 내용이 달라. 아니면 내가 가르친 내용과 쌤의 내용이 달라. 그럴 때는 따로 표시하고 질문을 한 다음에 확답을 받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 내신 방법 한번 정리를 해봤고 좀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할게. 복습 방법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 이거 좀 중요하거든? 이미 설명은 기초적으로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인 거야. 제대로 지키는 친구는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아마 고민이 많이 되면 혹은 불안하면 얘들아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거든. 내가 명언 같은 거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그래도 진짜 인생에서 약간 뼈저리게 그래도 공감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요거란 말이야. 안 하면 바뀌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아무것도 안 바뀐단 말이야. 지금 성적 때문에 고민이다. 뭐 내신 때문에 고민이다.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욕심 좀 생긴다. 한다면 무언가는 바꿔봐야 돼. 알겠지? 오늘 공부 방법을 듣고 이 공부 방법에 맞춰서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공부를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해볼게. 자, 일단 뭐 많이들 알려져 있는 방식이긴 한데 공부 방법의 기본은요. 국어의 시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어 시험은 보통 거의 모든 학교가 시험 범위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공부했던 걸 마지막에 시험 보기 직전이 되면 거의 다 막 머릿속에 지워져 있을 정도로 공부량이 많은 편이지.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요. 여러 차례 복습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걱정하지 마.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고 빡세게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복습.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언제 하냐? 수업, 수강 직후 바로 합니다. 됐죠? 수업, 수강 직후 바로 하는 거야. 보통은 내신 수업 너희 학교에서 듣는 것보다 아마 인강을 듣는 게 좀 더 빠를 거야. 보통 그렇게 먼저 듣고 듣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뭐 아니면 학교에서 듣고 바로 듣는 경우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수업을 듣잖아? 그럼 딴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복습을 바로 하셔야 돼. 가장 최악은요. 하루를 넘어가는 거야. 이해하셨지? 막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 인간의 기억력 같은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단기 기억이 있고 뭐 장기 기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너희가 수업을 딱 듣잖아?
그럼 수업 들은 직후가 가장 수치가 높겠지?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로 이렇게 기억되는 게 떨어진다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이 잊혀지기 전 단계, 요 정도의 단계에서 복습을 바로 해줘야 돼. 이해되시죠? 이 정도 단계에서 복습을 한다면 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란 뜻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머릿속에 남길 걸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거야. 자, 이렇게 첫 번째 복습할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은 최대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용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내용 이해. 지루해. 알아. 그냥 계속 보는 거야. 내용 이해. 나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오랜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묻는데 최소한 내가 수업한 시간만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3시간을 수업했어. 그럼 최소한 복습은 3시간은 되어야 돼. 애들한테 시키잖아? 10중 8구가 이 얘기합니다. 3시간 못하겠던데요? 왜 못할까? 못하겠다의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지 않니? 어렵다, 뭐 부족하다가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그냥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할 때 읽어보니까 한 뭐 40분이면 다 읽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남는다는 거야 시간이. 그럼 복습을 잘못하는 거야. 뭔지 알겠니? 다시 이거라고. 내용의 이해와 숙지인데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계속 보는 거야. 거의 머릿속에 그냥 아예 쳐 박아버리겠다. 완전 외워버리겠다는 마인드로 보자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요걸 언제 한다? 수업 직후에 바로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것만 잘해도 많은 게 해결됩니다. 됐죠? 자, 이제 1차 복습을 할 때는 문제풀이 하지 않습니다. 내용 열심히 보시면 돼. 다음 갑시다. 2차 복습인데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 정도로 끌어올렸어. 마찬가지로 얘도 떨어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근데 1차 복습을 제대로 하셨다면 원래 2차 복습에 떨어지는 속도는 훨씬 완만하게 떨어져. 이런 식으로.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한 1차 복습을 끝낸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날 때 한 요 정도 시점이 될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는 한 요 정도 시점 있지. 요 정도 시점에 다시 한번 복습 2번을 해주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2차 복습을 해서 떨어지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요렇게 반등시켜주는 효과를 갖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니 여기까지? 자, 이때 2차 복습은 복습이라고 얘기해도 뭐한데 2차 복습은 그냥 가볍게 보면 돼. 진짜 가볍게. 내가 애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똥 쌀 때 하라 그러면 똥 쌀 때. 화장실 갈 때 하세요. 화장실 갈 때. 그 다음에 너희 뭐 차 타고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뭐 이런 데 있지. 중간중간 짜투리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를 적극 활용하라고. 아니면 학교에서 점심 먹고 난 이후에 15분. 뭐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겠죠? 뭐만 하면 되니까. 그냥 앞에서 복습했던 걸 날아가는 걸 잡기만 하면 돼. 알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복습은 1차 복습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가볍게 가는 거다. 2차 복습 시에는 1차 복습 후 기억나지 않는 것들을 빠르게 다시 복습한다. 2번 2차 복습 때에도 문제 풀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까지 맞죠? 자, 이제 3차 복습이야. 3차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쯤까지 오잖아? 그럼 더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거든? 이제 아주 장기 기억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럴 때 이제 어느 정도 또 뭐 하루 이틀이나 2, 3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겠지? 한 2, 3일 정도가 지난 한 요 정도의 시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때 복습 3번째 걸 돌려줄 건데 할 때 2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와 동시에 복습까지 같이 하면 돼.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야.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 장기 기억 만들었으면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해졌을 테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관련 내용 바로바로 문제 풀어주면 돼. 문제 풀 때에는 당연히 자습서, 평가 문제집, 출판사 공식 문제를 위주로 푼다. 까지 괜찮으시죠? 틀린 문제가 있다면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내용상 잘못 이해한 게 있다면 수정사항 다시 머리에 입력한다.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구조인지 알겠지?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있잖아. 요 설명한 게 바로 일주일 동안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 있지? 여기까지가 한 주간의 사이클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제일 편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수업 들었어. 그럼 그 다음에 복습 두 번째 거.
처음에 복습을 했어. 수업 듣고 복습을 했어. 1번을 했어. 1번을 하고 날 때 빡세게 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가 아주 가파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난 시점에서 바로 복습 2번 가벼운 마음으로 화장실 갈 때 한 번 더 한다. 추가적으로 복습 3번을 할 때는 내용 더하기 문제풀이까지 병행한다. 이걸 일주일의 사이클로 계속해서 돌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지? 자, 하나만 더 할게.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요 한 주라고 하는 사이클을 봐봐. 만약에 너희가 공부를 6주 동안 한다고 가정해보자. 6주 동안 한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이 6주 동안의 과정에서 첫 주차에 배웠던 건 6주 차에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이게 1주, 이게 2주, 3주, 4주, 5주까지만 할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 1, 2, 3, 4, 5가 다 이 과정을 거치겠지? 됐죠? 이렇게 1, 2, 3, 4, 5주가 있을 때 추천하는 방식은 첫 주차에 이거 하겠죠? 당연히. 그치? 두 번째 주차에는 이거 더하기 2번까지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1번을 할 때 똑같이 하진 않겠지. 그냥 기억에 잘 남아있는지 점검하는 느낌. 다음 단계. 그 다음 주차가 되지. 그럼 뻔하죠? 어떻게 하겠다? 3주차를 새롭게 하되 이때 2주차를 같이 더해서 하라는 얘기야. 뭔지 아시겠죠? 한 주차씩 누적해가지고 들어가라고. 가능하면 3주까지 누적하면 더 좋습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그럼 거의 잊어먹을 일이 없어. 근데 혹시나 그렇게 힘들면 2개 주차만이라도 겹쳐서 하시라는 얘기야. 됐죠? 다음 주차에는 3, 4주차. 그 다음은 4, 5주차.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그럼 최대한 앞에 남아있는 걸 끝까지 남기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더해서 진짜 마지막입니다. 공부 잘하는 게 궁금해?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이걸 3월 첫 주부터 하면 돼. 진짜야. 내가 진짜 애들한테 내가 특히나 남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거든. 오프라인에서. 진짜 많이 강조하는 게 무조건 빨리 시작하면 돼. 근데 그걸 못 한다니까. 정답이야. 사실 정답이거든. 내가 만약에 능력이 부족해. 그럼 그냥 많이 하면 돼. 왜? 내신 시험이라는 건 얘들아 엉덩이로 하는 싸움이야. 결국에는. 물론 머리가 중요하겠지. 하지만 수능처럼 머리가 중요하진 않아. 엉덩이 싸움이야. 누가 엉덩이를 얼마나 붙이고 앉아있는지. 이게 핵심이라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방법들은 단순히 국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목에 통용되는 건데 정말 심플한 해결책. 그냥 앉아있으세요. 계속. 첫 주차부터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냥 독서실에 계속 앉아있는 거야. 그럼 성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 진짜야. 고민되잖아. 만약에 정말 나는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절대적인 공부량을 늘리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건데 3월에 첫 주에 딱 개학을 하잖아. 그럼 학교에서 대충 시험 범위 대충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실 거란 말이야. 처음에 들어갈 때도 어디 딱 배우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대략적으로 시험 범위가 어디겠다 감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시험 범위에 대한 거를 아직 시험이 2달 남았으니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고. 느낌을 얘기하면 당장 너희 그런 느낌 알잖아. 중학교 때 있었잖아. 나 시험 이틀 하루 남았어.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네. 아 진짜 조졌다. 뭔 줄 알지? 그 진짜 막 똥꼬까지 후달리는 그 느낌 있잖아. 그 느낌으로 6주를 하잖아.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불가능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짜 고민되면 그냥 공부를 얼마큼 하는지를 점검을 해봐.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커. 공부 방법이고 뭐고 간에 공부 양이 부족한데 나올 리가 있나. 그 양도 부족한데다가 그 시간에 문제나 계속 풀고 있는데 안 나온다고 성적. 알겠지? 자, 방법 숙제하고 문제 풀 거 숙제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용 정리인데 더 중요한 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게. 됐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성적 잘 받으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대학 합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 네, 감사합니다.